17. 위대한 공부로 천재성을 깨워라. 동서고금을 통해 영웅들은 하나같이 공부로서 문명을 개척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사마천의 사기는 어쩌면 세상에 빛도 못 볼 뻔했다. 사기를 집필한 사마천은 주나라의 역사가 집안 출신으로 부친은 태사령 사마담이다. 부친의 영향으로 역사서 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과 BC 104년 사마천의 나이 43세에 사기의 저술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의 나이 48세에 흉노 정벌을 지휘하던 이릉 장군이 흉노의 기마부대에 포위되자 결국 흉노에게 항복을 하였다. 이때 이릉 장군은 겨우 5,000명의 보병부대였고 흉노의 기마부대는 8만 명이나 되었다. 사마천은 친구인 이릉 장군을 옹호하다가 반역죄로 몰려서 한무제의 활을 자초하여 처형의 위기를 맞이했다. 당시 사형을 면하는 방법으로 50만 양을 구하는 방법과 생식기를 제거하는 궁형을 받아 내시가 되는 방법이 있었다. 돈이 없고 가난한 사마천은 어쩔 수 없이 생식기 제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생식기 제거에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하고 부친 사마담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사기의 집필에 더욱 몰두해서 130권에 달하는 엄청난 대작을 완성하였다. 현실 속 우리의 자화상 어떤 모습인가? 힘든 일과 골치 아픈 일은 너무나 쉽게 자포자기하는 것이 현실이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비참한 삶에 기죽지 않고 대담하게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아름다운 인물이 있다. 입양이라는 꼬리표와 대학 중퇴와 마약, 가난이라는 현실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오뚜기 같은 그의 인생 앞에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다. 그가 바로 지구상 가장 혁신적인 인물 애플의 스티브 잡스이다. 참담한 현실에 굴하지 않고 그가 전진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공부였다는 사실이다. 지금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영국의 위대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는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란 말이 있다. 극작가 소설가로 활동했으며 192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 수필, 비평, 운병가로 왕성한 인생을 살다간 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그말리오는 영화로 만들어져 인도주의 정신을 추구한 이상주의자였다. 그의 학력은 초등학교가 전부였다. 아일랜드 버블린 태생으로 94세까지 치열한 삶을 살았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고 바쁘냐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휴식을 위해서 바쁜 것도 아니고 재충전을 위해서 바쁜 것도 아닌 막연함 속에서 인간은 시간의 세월만 좀먹는다는 것이다. 최하위의 초등학교만 겨우 마친 그가 노벨상과 오스카상을 수상한 20세기 최고의 극작가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을 때까지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책을 읽고 소설을 완성한 기본 바탕의 힘은 바로 혼자서 철저히 독학한 공부의 힘이었다. 주변 환경의 빈곤과 가난 속에서도 그는 절대로 책을 놓치지 않았다.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어디든지 찾아가서 토론을 벌이고 절대불변의 법칙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고와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지식을 계속해서 키워나갔다. 20, 30대의 생계를 위해 처절하게 일하고 실패의 내공이 쌓일 무렵 1, 2차 세계대전까지 겪으면서 인생의 큰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있었다. 다양한 경험이 사회 본질을 바로 보고 인간의 내면과 기본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심어주고
위대한 희곡을 만든 시초가 되었다. 다양한 경험과 공부의 힘은 편협한 잘못된 오류의 생각을 바로잡아준다. 단순히 공부의 힘으로 자신의 장애조차 희망과 즐거움으로 바꾸어 버린 날개 없는 천사 헬렌 켈러 여사가 있다. 과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그녀가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녀의 스승 설리번 선생님을 통해 가슴 벅찬 꿈을 이룩할 수 있었고 책을 읽고 대학까지 입학할 수가 있었다. 가슴 벅찬 그 일이 바로 공부였다. 즐거움과 행복감으로 영혼이 춤출 수 있게 해준 것도 역시 공부였다. 그녀의 자서전엔 어느 날 설리번 선생님은 워터라는 단어가 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선생님과 나는 장미향기가 나는 오솔길을 걷다가 우물가에 도착했다. 선생님은 쏟아지는 물에 내 손을 가져갔다. 왼쪽 손엔 찬물이 쏟아지고 오른손에는 워터라는 단어를 천천히 썼다가 다시 빠르게 썼다가를 반복해 나에게 인지시켜 주었다. 순간 잃어버린 무엇을 되찾은 듯한 안개 같은 의식을 깨달았다. 어쩐 일인지 언어의 신비가 그대로 몸속에 전해졌다. 나는 워터라가 내 손에 쏟아지고 있는 차가운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살아있는 차가운 단어가 나의 영혼을 깨우고 빛과 희망과 즐거움을 주었으며 영혼마저 자유로웠다. 이런 감동적 환희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헬렌 켈러 여사는 지구상에 아마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온 몸의 전율로 가슴이 원하는 일을 하고 반복하고 단어를 익혔기에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기적적인 공부로 인해서 깊은 내면의 천재성을 발휘되었고 무한한 사고의 상상력이 두뇌의 혁명으로 일어났던 것이다. 그녀의 최고의 소원은 눈으로 설리번 선생님을 단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승과 멘토 역시 잘 만나야 하고 한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고구려 제25대 평원왕의 딸 바보온달의 아내로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고 온달과 부부가 되었다. 바보인 온달에게 학문과 무예를 가르쳐 훌륭한 장군으로 만들었다. 평강공주의 탁월한 안목으로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한 평강공주는 바보온달의 입장에서는 훌륭한 멘토이자 스승이다. 멘토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평강공주는 바보온달에게 항상 탁월한 재능과 잠재력, 장점을 발굴해주고 부각시키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온달은 평강의 끊임없는 칭찬의 말에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되고 평강으로부터 칭찬의 말을 듣고 싶어서 활, 칼 쓰는 법과 병법에 대해 공부하고 훈련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과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회복, 신뢰감 회복, 미래하고 싶은 부분, 미래 갖고 싶은 부분, 미래에 되고 싶은 부분 등 미래의 꿈을 찾아서 부단한 연습과 노력, 훈련을 통해 꿈은 곧 현실이 됩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인간은 각자 남다른 장점과 재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굴해 주는 것은 스승, 부모, 형제, 존경스러운 분들의 노력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의 정신인 함께 살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 가서 문명을 전하겠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알렉산드로의
세계로 향하는 꿈의 정신인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그는 주변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실천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탁월한 스승의 안목에 의해서 어릴 적 바보온달이 고구려의 위대하고 훌륭한 장수로 키워졌습니다. 인간은 평소에 타인으로부터 칭찬과 장점에 대해 인정하는 말을 들으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천재성은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 속 지니처럼 주인이 깨워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